여우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이면에 담긴 지혜와 전략적인 사고를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진정성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진실만을 고수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감정을 숨길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사고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집니다. 때문에 상황 판단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우 같은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을 다스리며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합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지혜롭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삶의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려는 것과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과하게 포장된 자랑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무례함이 솔직함으로 둔갑해서 장악하는 세상입니다. 쌀 한 톨도 손에 안 보려고 가장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여우 같은 사람의 7가지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이 지혜를 취하셔서 관계 소통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해 보이지만 계산 빠른 여우 같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영리함을 감추는 지혜. 어리숙한 것 같지만 여우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순진하고 어수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이들은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식으로 답을 회피합니다. 그 답을 말해봤자 자신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작은 실수를 하거나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척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에게 호의적입니다. 아울러 순진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 생각을 감출 수 있는 좋은 처세술의 하나입니다. 밝고 낙관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의 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진짜 실력을 적절히 숨기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겸손은 내가 경험한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세심하며 현명한 태도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낮춤으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신비여 삶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눈치 백단.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은 알기 어렵고 잘못된 판단의 결과는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고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능력이지만 뛰어나게 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책을 공부하듯 사람도 찬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관찰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다면 항상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이나 무력에 휘둘리지 않고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큰 힘입니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여우 같은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눈치가 재빠르고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인간관계에서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합니다. 또한 이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여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줍니다. 예컨대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서 반평생 짧은 머리만 하던 지인이 나 머리 기를까? 라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그냥 짧은 머리가 어울려 라고 하지만 이들은 상대의 머리 기르고 싶어하는 심리를 파악하므로 머리 길러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요즘에 나는 웨이브진 긴 머리가 좋더라 라며 상대방과 공감을 맞춥니다. 또 만약 대화 상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즉시 공감 모드로 전환해서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상대방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의 섬세한 관찰력과 뛰어난 공감 능력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들은 항상 나보다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우선으로 맞춥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예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함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향 또는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쥐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유연한 태도의 지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여우 같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유연한 의견 표현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고 파벌이 나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여우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황에 맞는 대답을 선택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단호하게 말하고 나중에는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확신을 가지고 속마음을 표현했더라도 나중에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곤란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을 때 벌어집니다.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절대라는 말을 점점 조심해야 합니다. 길고 불확실한 인생길에 절대라는 부사는 언제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취향과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도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과거에 내가 주장했던 것이 현재의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변한다는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관계가 적이 될 수 있고 적이었던 사람이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말할 때는 점점 신중해집니다. 말을 바꿀 여지를 조금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여지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며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에서 멀어지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적게 말하는 사람의 매력. 우리는 나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한쪽에 조용히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이상하게 매력이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평범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특히 말로 인상을 남기려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우처럼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아낌으로써 좋은 인상과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후회할 말을 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말수가 적을수록 받는 비난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입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입안의 혀라는 야수를 현명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야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뚫고 나오려고 했으며 제대로 길들이지 않으면 사납게 날뛰어 언젠가 반드시 재앙을 초래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적게 하면 실제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회라는 행운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침묵을 지키는 일을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인간은 해석과 설명을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약 당신이 침묵하고 있으면 상대는 당신의 생각을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신중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상대는 당신의 목적과 의중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초조해진 상대는 침묵을 깨고 온갖 종류의 말을 두서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정보나 약점을 자신도 모르게 노출하게 됩니다. 상대는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뭔가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 것이고 집에 돌아가서는 당신이 한 말과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되씹어 보게 됩니다. 말은 적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당신을 더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만들며 상대방의 관심과 호감을 끌어내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 경청, 인간관계의 황금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예의입니다. 대화 중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간에 끊는다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의 말을 끊으면 상대방의 자의식에 상처를 주게 되고 상대방은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말을 끊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때문에 똑똑한 여우 같은 사람들은 사람과 소통할 때 대화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있고 상대방이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유형이라서 말을 끊고 싶을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자신을 낮춰보는 행동임을 단박에 눈치채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끊어야 한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러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을 갑자기 끊거나 건성인 태도로 미안해라며 바로 말을 끊는 것은 상대방이 친한 사이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상당히 무안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상대의 말이 가치가 없다는 의중을 드러내는 것으로 싸우자고 덤벼드는 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우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려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90점 이상은 받고 시작합니다. 때문에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만큼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자기 편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이해와 단호함 사이의 지혜, 선을 지키는 방법. 순하지만 여우 같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평소엔 남을 잘 이해해주지만 선을 넘으면 칼같이 손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갈등과 싸움을 싫어해서 평소에는 모든 것을 참아주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정말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만의 정확한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손절 요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선을 넘으면 화를 내거나 싸우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는 싸움과 감정 소모를 통해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관계를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거나 달라지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까지 유지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한 번 선을 넘었다고 해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 정리합니다. 그 전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배려하려 노력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를 피하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손절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듣지 않고 손절되었다고 억울해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용기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7번째, 단단한 내면의 힘, 자존감. 순해 보이지만 속은 똑똑한 여우 같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자존감입니다. 이들은 겸손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고 예의 바르지만 결코 무례를 참고 넘기지 않습니다. 이런 단단함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이런 높은 자존감을 기반으로 부드럽지만 강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을 보면 만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말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자신의 존재감이 흐려지면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병이 듭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나 의견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 합니다. 이는 남들이 판단하는 내 모습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높은 자존감은 단순히 자신감 있게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결국 높은 자존감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값진 보물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고 내면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을 금박으로 치장하려는 생각 따위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순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사실은 똑똑하고 계산 빠른 여우 같은 사람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